은퇴 후 한 달 생활비 300? 꿈도 꾸지 마라. 현실은 훨씬 가혹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만 원으로도 노후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죠. 왜 한 달에 300만 원으로는 부족한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 첫 번째 사례는 정년퇴직 후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 중인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왔고 큰 병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의료비가 크게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져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에 드는 비용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매달 3,040만 원씩 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 생활비의 20% 이상이 의료비로 나가는 셈이었죠. 어 씨는 예전에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알았으면 더 준비를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2. 자녀 지원으로 인한 지출 증가.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부부인 B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킨 상태로 더 이상 자녀에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자녀가 가끔씩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가끔씩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자녀의 주거비나 교육비 또는 아이 양육비로 인해 점차 부담이 커졌습니다. B씨 부부는 우리가 은퇴 후엔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은퇴 후에도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도 은퇴 후 예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달에 300만 원으로는 자녀 지원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3.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도심에서 생활 중인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전에 꼼꼼히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식료품부터 공과금, 교통비까지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300만 원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전기세와 난방비 같은 필수적인 공과금은 해마다 인상되었고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건강보조식품도 값이 올랐습니다. C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300만 원으론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니 불안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은 예상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결론. 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은퇴 후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물가 상승과 같은 요소들이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재정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3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고려해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고민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은퇴 예정자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이 은퇴 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고려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은퇴 후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변수.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건강하면 은퇴 후에도 의료비가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어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 씨는 은퇴 전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고 그로 인해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과 잇몸 염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단한 진료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허리 통증 치료에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아야 했고 잇몸 염증은 결국 임플란트로 이어지면서 큰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어 씨는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으로는 충분할 거라 예상했지만 매달 3,040만 원씩 의료비로 나가면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의료비 지출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녀 지원 끝나지 않는 경제적 책임. 자녀가 출가하면 경제적 책임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B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는 결혼 후에도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고 둘째 자녀는 육아 문제로 인해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듯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경제적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는 은퇴 후 부모의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씨 부부는 우리가 은퇴 후에는 우리만의 삶을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어요.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비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달 30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3. 물가 상승 예측 불가능한 현실. 은퇴 후 생활비 계획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오늘의 300만 원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꾸준히 진행되며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가 상승이 생활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씨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몇 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필수적인 생활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한 달 300만 원으로는 점점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값은 물론이고 공과금, 교통비까지 오르면서 이전에는 여유롭던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세 같은 필수 지출 항목들이 크게 증가해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기 때문에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C씨는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300만 원으로는 더 이상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죠. 라고 말하며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현실적인 은퇴 후 재정 계획 세우기.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의료비는 반드시 예상보다 더 많이 책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돌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모에게 다시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상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물가 상승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점차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300만 원이 아닌 더 여유 있는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은퇴 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